네, 시가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숭례문 사열대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사이드카가 이제 앞에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오늘 시가 행진은 도보부대와 기계화 부대 등 병력 4,900여 명과 37종 105대의 장비가 동원되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숭례문을 출발했고요. 광화문을 거쳐서 이제 동대문과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네. 오늘 경축 행사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병영체험 프로그램과 사진전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젝트가 기획이 됐다고 하고요. 올해 시가행진에는 주 사열대 이외 3곳에 국민 사열대를 마련해서 국민 대표와 참전용사, 군 원로들이 우리 국군의 사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 2003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오늘 시가행진에 앞서서 오전에는 식전 행사와 기념식, 분열 등의 식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서는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2 그리고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3 등 신무기들이 대거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예. 이정훈 의원님, 네. 오늘 육해 공군 최신 장비도 대거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우선 이번에 해주시죠. 공개되는 것 중에 현무3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순항 미사일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요. 영어로 하면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죠. 크루즈라고 보통 미사일은 이렇게 쏘면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늘로 총알을 쏘면 총알이 이렇게 또 포물선 그리면 이게 총알의 길이니까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고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활주로를 이륙해갖고 이렇게 날아가죠. 비행기 날아가는 걸 순항한다 그러죠. 그래서 순항이 크루즈입니다. 순항 미사일인데 이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올라가서 곡사포처럼 위에서 떨어지니까 정확한 사격이 어렵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활주로에서 이륙한다면 항상 활주로에 내려야 되죠. 활주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넓습니다만 가서 보면 가운데 중앙선 노란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가운데 바퀴를 내리고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크루즈 미사일은 굉장히 정확하게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하고 가는데 무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높이까지도 조절해주면 3층 건물에 유리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지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국민대표들이 숭례문 사거리 사열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가루가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도 서울 도심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시가행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숭례문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청 광화문, 동대문과 서대문에 이르는 5km 구간입니다. 지금은 숭례문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헌병기동대와 육해공군 헌병선도차가 숭례문 쪽에서 시청을 향해 서서히 행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큰 행사가 있거나 국가 요인이 이동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헌병 사이드카인데요. 사이드카 부대는 도보부대와 기계화 부대 등을 선도하고요. 전장 순행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헌병 사이드카 부대와 함께 육해공군 헌병 선도차가 사열대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헌병은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창설됐고 6.25 전쟁, 월남전 등에서 군기와 법질서 유지, 범죄 수사와 예방 활동, 경호,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열대에서 행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민 대표들이 오늘 시가행진에 자리했습니다. 네, 앞서서 현무3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첨단 무기들이 선보이나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셔야 될 게 해병대 무기로 나올 스파이크라고 하는 미사일입니다. 그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 쪽에 가면 이북에 이제 그 직사 화기를 쏠 수 있는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절벽 중간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포나 미사일을 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포는 탄도처럼 날아가니까 크루즈 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위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스파이크는 아주 정교한 크루즈 미사일로서 새는 이렇게 창문에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서 휘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때려준 스파이크 미사일이 이번에 아마 좀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숭례문에서 이제 시청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참 늠름한 모습이죠. 사관생도들. 네. 예. 일반 국민이 이런 모습을 쉽게 거리에서 보기가 참 힘든 장면인데요. 네, 힘들죠. 예. 이제 우리 저 육해공군 전체 기수단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부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의원님, 이제 이런 오늘 대규모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무기들도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런 행사를 갖는 거는 결국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우리나라 군사력을 볼 때는 이제 북한과 비교할 때는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군사력을 비교할 때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공식 중에 F는 니코로 MA라는 게 있습니다. 네. F라고 하는 건 힘인데 네. 힘은 무게에다가 가속도입니다. 제 팔에 요 순수 무게가 10kg라 그럴 때 네. 이 팔로 낼 수 있는 힘은 이 팔 무게에다 제가 내려치는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을 얘기할 때 군사력이라면 뭐냐? 무기와 병력이 무게가 해당되겠죠. 네. 그다음에 공격하거나 어떤 기동할 수 있는 의지가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우린 적어도 이 무게의 면에서는 북한은 압도적으로 강하고요. 네. 다만 우리가 평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어떤 뭐 먼저 선제 공격이라 이걸 자제해가지고 A의 힘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북한은 이제 M은 굉장히 작은데 예. 마음대로 이제 연평도나 뭐 천안함을 공격하는 게 있어서 조금 그쪽은 예. 좀 강하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군기단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군기단은 여단급 이상의 부대기로 구성되어 있고 부대기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상징하는 소중한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각 부대마다 우리가 그 전에 신미양력 때인가요? 미군 부대가 우리 강화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패배해서 그 사람들이 숫자기라고 그때 이제 우리 부대의 총사령관이 갖고 있던 원수할 때 숫자기를 갖고 가서 미 육사박물관에 오래 보관하다 이렇게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라고 하는 거는 기를 뺏기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들을 다 모아놓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사령부가 있고 군단이 있고 육군 같은 경우 사단, 여단, 단급 부대가 있는데 그 이상의 부대들이 모든 깃발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게 한국 육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군기단의 뒤를 이어서 말이죠. 국군 의장대의 모습도 네. 좀 전에 네. 볼 수 있었죠. 네. 의장대는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뭐 행사 가보시면 왜 총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부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각 군마다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아마 종합적으로 모여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다른 군들은 다 우리 K2 소총을 갖고 하는데 해병대만은 아마 M1 소총을 쓸 겁니다. 그건 자기네 전통. 전통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총을 들은 게 예. 해병대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지금 사관생도 같은데. 네. 이제 의장대의 뒤를 이어서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육군 인재 양성의 요람이죠.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모습을 볼 수 네.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고요. 네, 사관학교 생도들은 이제 우리 군의 엘리트인데 네. 이제 재학 중에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죠. 네, 4년 동안 교육을 받고요. 그 외에 또 3사관학교가 육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2년 이상 일반대학 내지는 전문대학 나오신 사람들을 다시 2년 교육시켜서 학사교육과 함께 인관하는 3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네. 사관학교 덕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덕목이요? 예. 네. 지인용이 육군사관학교 아닌가요? 지인용을 치고 해군은 예. 허위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육사 교훈이 재밌는데 지인용, 용을 강조한 게 굉장히 특이한 예. 간호사관학교. 네. 육군 사관학교 그리고 3사관학교 또 간호사관학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처음에는 예. 그 옛날에 우리 갑종 장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6.25 전쟁 직후에는 대학 출신이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고졸로 군에 오는 사람 중에서 네. 장교 요원을 뽑아가지고 그건 물론 신체 등급이 옛날에 갑종이 그러면 가장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종 요원 중에서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 중에서 단기간 교육을 해서 소위를 인간했었어요. 한 몇 개월 해가지고. 네. 그것을 나중에 2년간 교육시켜서 지금 전문대학 개념이죠. 그래서 2년간 한 게 3, 4간 학교가 됐다가 네. 지금은 워낙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일반 대학에서 2학년 이상 마쳤거나 전문대학을 마친 사람이 들어와서 3, 4학년 과정을 마치면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해서 내보낸 게 지금 3, 4관 학교가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군악대, 이제 군악대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제 군악대가 보통 그 전시에는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최전방까지 위문할 겁니다. 그럼요. 그 옛날 전쟁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저기 군악대를 잘 보시면요. 네. 주로 타악기 위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 네. 꼭 등장하는데 네. 이 북을 둥둥둥둥둥 치면 사람들이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에도 보게 되면 항상 북은 등장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렇게 좀 북는 거 위주로 해서 군악대가 있고 없고가 행사를 해보면 그 사기가 확 다릅니다. 여기 여러 차례 지금 김관진 장관 나오시는데요. 네, 예. 우리 김 장관님 웃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기억이 안 김 나요. 장관 안 웃습니다. 저분은 예.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뭐 사람이니까 예의는 있을 수 있지만 공식 행사에서 절대로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종이가루가 날리는 가운데 늠름한 모습으로 우리 군이 시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병들이 들어. 보병 부대의 보병 모습을 부대인가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병은 육군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장 많은 병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보병에 가서 점령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승리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네. 보병 지금 어딘가 백마부대 같은데요. 어깨 마크를 보니까. 네. 예. 우리 군이 네. 지금 규모가 60만인 건가요? 65만에서 이제 60만 정도로 현재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 창군 규모입니다. 65년 만인데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군이 성장했다고 볼수 우리나라 있는 군대가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됐을 때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공군이란 건 아직 없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육군의 전신인 경찰에 경찰 예비대를 만듭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국방경비대로 불리게 됐고 그다음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해안경비대를 네. 만듭니다. 그래서 육해공 예비대 개념이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새로 정부를 세우면서 두 부대를 9월 달에 육군과 해군으로 네. 처음 출하시킵니다. 48년도 9월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군 60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해에 아마 육군 항공부대를 독립시켜서 공군이 만들어지는데 네. 참고로 10월 1일이 공군 창설일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 나기 전까지는 6.25 정원 이전까지는 10월 1일은 공군의 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육군 특전사. 네. 지금 특수전부대. 예. 이제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네. 이제 부대가 등장했는데 이 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안 되면 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외교로 다 할 수 있겠죠. 말로 할 수 없는 거 하나 뭐이 뭡니까? 정보기관이 나가서 공작으로 하는 게 있고 공작이란 단어가 영어로 오퍼레이션입니다. 예. 군에서 쓰게 되면 작전이 오퍼레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특수전부대들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부대인데 네.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고 봐도 될까요? 뭐 맞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네. 이런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죠. 물론 그렇죠.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각 스키 부대마다 같은 걸 메고 있는 스키 부대의 모습도 있고요. 네. 그건 자기네 부대는 색깔이 다르고 군기가 다르고 군복이 다를 때 이 프라이드가 생겨요. 예. 그래서 각기 다르게 모자도 특히 베레모 같은 색깔 다르고 네, 네. 이렇게 좀 전통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불가능이 없는 부대. 네. 불가능은 없다. 거기 가면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탑이 쓰여 있죠. 네. 이제 특전 부대는 이제 사계절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훈련을 실시하고요. 이를 통해서 최고의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병 부대는 정규전을 해서 기계화 부대와 라인을 만들어 쭉 전선 돌파를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여기 여러 군데서 우리한테 응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포를 쏘는 부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어렵죠. 네. 그래서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서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알려주면 이쪽으로 네. 뭐 항공기나 포격을 가하는 네. 네. 예비군 부대 모습이에요. 여군도 있네요. 네. 여군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예비군 부대에는. 네, 이기자 부대 마크를 단 것 같은데 네. 이기자 부대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나와서 굉장히 예. 인기를 끌었었죠. 제가 한때 이기자였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겠네요. 예비군 창설은 45주년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68년도에 1.11 사태라 그래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역시 아까 우리 특수전 부대와 비슷한 특수부대가 청와대까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만들어졌었죠. 네,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이 해군 후에 해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해군 지휘를 맡으신 분은 조돈천 제독이시죠. 네. 그 조돈천 제독은 해군 2사관학교 7기로 임관했고요. 초계함, 구축함, 함장과 해군본부 전력기획처장 등을 역임한 해군 작전과 전력 건설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네. 아까 2사관학교 나왔다 그러셨죠? 네. 조제독이 아까 육군에 3사관학교가 있듯이 해군군에도 한때 2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해군의 전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흔히 항공모함이 있으면 가장 세다 그러는데 우리는 항공모함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센 전투력 배를 이지스함이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은 제가 대수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50척 이상입니다. 일본이 현재 7척을 갖고 있고요. 네. 구축함 이상에서 한국이 3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 나라만이 이지스 구축함이 있는 나라고 네. 이지스 호위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페인, 호위함도 작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은 없지만 네. 적어도 한 탑 10 정도는 오지 않았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세계 탑 10, 네. 탑 10에 들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네. 거였고요. 해군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해군의 전통과 명예를 상징하는 해군 군기단이 군악대 뒤를 따르고 네. 있습니다. 예. 뭐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네, 뭐 이런 아주 말도 유명한 말이죠. 지금도 있는데요. 미국이 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게 바다는 12해리까지만 그 나라 영해로 인정하는 거예요. 12해리라 그러면 곱하기 2를 하시면 대충 나오는 35km까지만 자기네 바다. 나머지 넓은 바다는 주인이 없습니다. 거기를 장악하는 나라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네. 항공모함 아마 12척일 겁니다. 반반 나눠서 대서양 쪽에 6척, 태평양 6척 해서 거기다 비행기를 실어서 30km까지 갖다 대놓고 비행기를 띄우니까 전 세계를 컨트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자,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해군력에 이제 UDT 나오고. 네. UDT. 이게 해군 특수전 부대입니다. 네. UDT SEAL. UDT란 말은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 그래서 네. 수중 폭파되고요. 네. SEAL이라는 거는 SE 바다. 예. 그다음에 에어, 그다음에 랜드 해서 육해, 지 다 침투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EOD라고 붙는데 그 폭탄물 제거하는 부대. 네. 아덴만 여명 작전 뉴스 나올 때 UDT 많이 UDT 요원들이 먼저 이제 고보트를 타고 뒤로 해서 배 위에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헬기를 띄워서 공중에서 쏘사 집중 사격을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에서 쏘면서